네, 안녕하세요. 정부장의 해외 선물 또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제가 오버나이트 한 게 하나 있죠. 예. 저도 계속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복귀하면 요 자리였습니다. 요 자리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상방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.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라인이 된다면 뭐 요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. 그죠? 2941포인트 정도 요 라인을 우선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자리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. 결국 지금 구간부터는 두 가지인데 뭐 요렇게 나오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이중바닥 패턴을 좀 그려볼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. 반대도 나올 수가 있겠죠. 보시면 요렇게 한번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가는 요거는 반대의 패턴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중 바닥형 패턴이 되고요. 이중 바닥. 그렇죠?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중 천장형이죠. 소위 말하는 쌍봉. 그래서 요 패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 보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요때 이후로 요런 흐름들이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? 그 부분을 오늘 좀 한번 간단하게 지금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, 그리고 제가 상방의 기조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들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. 저는 사실 목요일날 살짝 아차 싶었어요. 요거였죠. 무역 갈등. 이 무드가 다시 악화가 되는 게 아닌가. 그거는 이제 나왔던 발언의 메시지가 우리 트럼프 형님이 야, 나 너네들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 중국 왜 히토류 수출 규제 안 풀어? 나랑 약속한 거 틀린 거 아냐? 나를 다시 나쁜 남자로 만들지 마. 이런 메시지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. 이게 뭐 중국 발언인지 아니면 미국의 고위 관계자 얘기인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였어요. 뭐 미국이 됐든 이게 중국의 얘기가 됐든 이거 절차라는 게 있지 않냐. 어떻게 바로 그거를 풀고 하겠니? 하고 있다. 요런 메시지가 좀 나왔고요.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미증시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오전 오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.9%까지 정도 밀렸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낙폭을 줄인 상태고 마이너스 0.53%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트럼프가 또 트윗에 막 그런 얘기를 막 올려요. 보시면 지금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에 공식적으로 리자인 사임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을 안 칠 거다. 그럼 뭐가 되죠?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. 금리 인하가. 그럼 좀 단기적으로도 한번 증시에는 호재가 좀 되겠죠.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시장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사실 뭐 오늘 장 시작하고 또 엄청나게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 오늘도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열심히 건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애저 사업부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1등인 거잖아요. 2등은 엔비디아, 3등은 애플입니다.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전체적으로 이런 소스들을 토대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뭐 쌍봉보다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정고점을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21 이평선 닿을 때마다 터치하고 반등 나오고, 그러니까 요때를 우리가 한번 일중 흐름을 한번 복귀해보자고요.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.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오늘은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이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. 이 라인은 지금 지켜줘야지 쌍바닥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전고를 테스트하러 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. 그러면서도 뭐 그때 얘기 드렸나요? S&P 500 요거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다시 한번 뭐 요런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시장도 저는 상방으로 좀 무게중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저는 오늘 또 한 계약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. 기존권 많이 물려 있지만 제가 증거금을 열심히 넣어놓고 상방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. 팔 때까지는 저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저의 방향성을 믿고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나갈 겁니다. 오늘 좀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초반에 많이 흔들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도 저항 자리까지 왔어요. 좀 저항 맞는 자리인데 살짝 좀 밑에서 잡았으면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낸다든지 또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조급함에
미리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제 스스로가 한번 복귀를 해보니까 그러네, 좀 차분하게 좀 해볼 걸, 요런 것도 새기게 되더라고요. 엔비디아도 좋고 모든 흐름들이 좋다고 좀 판단은 했지만 미스한 것도 있죠.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은 이거를 정리하기보다는 홀드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던지 또는 오히려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정리하는 건 저한테는 사실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중에 출렁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비 차원에서 증거금을 넣어놓은 거고요. 오늘 계약은 장 초반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종가 마감도 중요하다고 봐요. 지난주 목요일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지수는 이 최근 박스권에서 흐르고 있거든요.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지수가 이렇게 V자로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. 요런 자리에서 좀 눌러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나쁘지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고, 요게 또 끝에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는 다시 정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기술주들이 살아놔줘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에도 중요한 실적이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. 브로드컴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고, 계속 뉴스들은 나오네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위스 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4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결국 이런 모멘텀들이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. 사실 매매에 있어서는 100%라는 거는 없죠.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잠깐 출렁임을 단기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보고요. 긴 호흡선에서는 저는 상방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이 종가 라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어닝이 마무리되고 전체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게 저는 이제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전고 라인을 테스트할 것이다.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이제 바닥을 만들어서 쌍바닥을 가느냐, 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제 핵심 마지노선은 딱 요런 자리들이 될 것 같아요. 20941 요런 라인들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장 출발하면 초반에 변동성 좀 클 것 같고, 슬슬 이제 낙폭을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, 요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쵸, 요 라인들, 요 라인 저항 자리고요.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악화, 뭐야 이거, 빵 떠서 출발해 버린다고? 요 매물대까지 우선 뚫었어요. 요거 라인들 좀 지켜주면은 다시 또 요 라인까지 한번 테스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, 지난주 목요일에도 장 시작하자마자 하방으로 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상방으로 지금 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눌렀다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우선은 추이를 보겠습니다. 장 시작하자마자 3분만 이거 다 뚫어버려가지고 5월 30일 만들어졌던 이 종가 라인을 그냥 돌파하는 것 같아요. 엔비디아도 보면 11일평선 안착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여기 그냥 엔비디아 차트인데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랑 상한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딱 요 자리 보시면 요런 자리들, 요게 딱 중요한 라인이거든요. 그러면은 또 엔비디아도 요런 고점까지 한번 가겠죠. 가자 올라가자, 가야지. 거의 매매했던 자리까지 왔네요. 그냥 바이 하나만 좀 사놓겠습니다. 이게 박스 브로커인데 또 시장이 강하긴 강합니다. 1A로 계속 올라가네요. 정거라인까지 왔고, 오호호호호호호. 바이 잘 들어갔고,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장 막판에도 하나 계약을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. 그거 제가 잘 보여드리면, 요게 이제 오늘 들어간 거였고, 400불 정도. 요거 막판에 들어간 거에서 오늘은 550불 정도 됐어요.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래건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. 제 방향성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, 결국 시장의 스토리가 결국 이쪽을 좀 향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냐, 오늘 거래 들어간 건 404불 정도, 지난주에 막판 하나 더 들어갔던 거 55만원 해가지고 한 오늘은 73만원 정도 벌었습니다. 뭐 빠르면 이번 주 정도,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제 스토리대로 흘러간다면 이것도 다 플러스 전환돼서 계좌 상태가 다시 한번 또 폭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한 총 얼마죠? 560불 정도, 77만원 정도? 일봉 흐름상 여기 박스라인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지수 종가 기준으로 요 라인을 돌파하면 다시 이거 윗꼬리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. 요 21평은 안 깨고 있거든요. 60일 2평이 지금 200일 2평을 딱 상향 돌파한다? 골든크로스예요, 골든크로스.
되게 강력한 상승 신호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나올 때 툭 돌파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 라인 간다 이거예요. 요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상승 궤적입니다. S&P 500 6100포인트 전망치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항상 강의드리지만 요런 중심 라인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죠?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들. 갑자기 또 바이를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.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